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제 소개를 드릴 때는 저는 엔잡러라고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강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강사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교수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또 이제 제가 기업체 다니면서 경영 진단을 하기 때문에 경영 컨설턴트라고 불러주기도 합니다. 또 책을 냈더니 또 작가라고 불러주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저널에 글을 썼더니 칼럼리스트라고 또 불러주기도 하고 유튜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크리에이터라고 또 저를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변신을 통해서 악착같이 현직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이기훈이라고 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퇴직자들 대다수가 나오면 실패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더 안타까운 건 퇴직을 은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평균 퇴직을 몇 살에 하냐면 30에 입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정년까지 가는 사람은 천연기념물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정년까지 가는 사람들이 약 9%. 근데 그 9%도 사무직, 관리직 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좋은 직장, 재벌 그룹 내에 단위별 사업장에서 생산직에서 근무하는 좋은 직장이죠. 그 사람들이 약 9% 정도가 되고 일반적으로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입사해서 평균 근속연수가 14.5년입니다. 그러니까 30에 입사를 한다고 하면 45세에서 50세 사이에 회사에서 아웃이 되는데 그게 자발적 퇴직이 아니고 강제 퇴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이후에 재취업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데 그런 걸 현실에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얘기가 여가생활, 취미생활, 노테크, 취미테크라고 이렇게 붙여준 이유가 취미생활, 논다는 얘기거든요. 놀이. 노는 데는 뭐가 들어가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이 먹어서 취미생활하는데 돈 쓴다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70, 80대의 7, 80%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거든요. 거기다 대고 노는데 돈을 쓰겠다? 그러면 집에서 쫓겨나죠. 취미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한다면 금상첨화겠죠. 지금 어찌 보면 제가 이 일을 하는 것도 제 취미 생활일 수도 있거든요. 생각의 전환을 바꾸면 취미가 재테크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옛날에 몇 년 전에 봉숭아뼈를 제가 다쳤었어요. 기부스하고 목발 짚고 움직이는데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택시를 부르게 됐는데 한 60 중반 된 양반이 오셨는데 이 입담이 세시더라고요. 사람을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엔 뭐 하셨습니까? 하니까 자기가 공기업에서 정년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하셨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운전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나올 때 자기 동료하고 정년을 몇 사람 같이 했는데 자기 포함해서 3명이 이제 뭉쳤는데 그때 3명이 이구동성을 하는 소리가 이제는 놀자. 무릉도운 결의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영화도 보고 등산도 다니고 영국도 보러 다니고 또 이제 각자 친구도 만나러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해외여행까지 갔다 왔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한 달 지나가니까 시들하더래요. 재미가 없더래요. 그때 느낀 것이 노는 것도 놀아본 사람이 노는 거지 놀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놀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 논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나중에는 또 비용도 문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집에 딱 앉아 있는데 정말 한심하더라는 거죠. 돈도 없고 할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운전은 죽어도 안 한다고 했는데 마누라 눈치는 보이고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내가 돈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택시 운전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노는 날 비번인 날은 문화센터 같은 데 다니면서 취미에 대한 공부를 좀 하려고 한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요 해보니까 노는 것도 놀 줄 알아야 노는 거지 놀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노니까 유효기간이 한 달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운전을 안 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 운전이라는 게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직장인들이 이런 걸 잘 몰라요. 제가 강의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자, 여가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가. 남는 시간이야, 남는 시간. 자, 직장인들은 남는 시간이 있어 없어요? 주말밖에. 그 주말에 뭐 해? 자기 바쁘죠. 그런데 이걸 매일 주야장창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일 없이 남는 시간, 스페어 타임, 프리 타임인데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60부터 100세까지 논다고 한다면 24시간 중에 14시간은 잠자고 뭐 이제 생리적인 현상을 해결하는 시간으로 잡고 10시간을 논다라고 하면 365일을 40년 곱하기 10시간이면 14만 6천 시간이에요. 근데 이게 그 크기가 그렇게 공감이 되질 않아요. 이걸 반으로 뚝 자르면 80까지 산다고 하면 80 넘어 사는 사람이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7만 3천 시간이거든요. 자, 직장생활 30년을 한다면 이거는 진짜 복받은 사람인데 30년을 근무한다고 한다면 1년에 며칠 정도 근무할 것 같아요? 200일. 넘지 않을까요? 200일 절대 안 넘어요. 내가 그 직무 분석을 해봐서 아는데 일단 토요일, 일요일 이틀 빼면 그것만 해도 110일이죠. 거기다가 국경일, 공휴일, 휴가, 연월차, 각자 무슨 뭐 또 교육, 여름 휴가 이런 거 치면 200일이 안 돼. 그래서 200일 잡고 30년을 근무했다는 건 이건 복받은 사람인데 6만 시간, 6만 시간. 30년 직장 생활한 시간이 실제 하루에 10시간씩 근무했다라고 6만 시간인데 20년을 논다 7만 3천 시간이니까 40년을 논다고 하면 이건 진짜 끔찍한 얘기죠. 그래서 노년에 나이 먹었을 때 4대 고통이 있는데 돈 없이 오래 사는 것, 빈곤. 그 다음에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 질병. 그 다음에 외로이 혼자 오래 사는 거. 나이 먹으면 친구도 없어요. 집에서도 애들도 모른 척해. 그 네 번째가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무료, 할 일 없이 노는 것. 그 송혜 선생님 2022년도인가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34년을 전국 노래자랑을 하신 분이에요. 진짜 그 범아들 점이 많고 배울 점이 많으신 분인데 그 우스갯소리를 그 텔레비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MC가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이게 장수한 비결이 뭐예요? 그러니까 송혜 선생이 역으로 저 MC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왜 죽는 줄 알아요? 사람이 죽는 이유가 심심해서 죽는다. 아 심심해 죽겠어. 이 소리 농담 삼아 하는 말이 있잖아요. 논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이라는 거. 근데 현지 게스트는 잘 모르죠. 제가 이거 사진을 찍어 가지고 온 건데 파고다 공원에 가면 장로, 목사, 지공선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장로, 장기가 노는 사람들, 목사, 목적 없이 사는 사람들, 지공선사, 지하철 공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양반들. 이분들이 제가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달 전에 후배하고 종로 3가에서 만나가지고 바둑 한번 둡시다 해서 기원에 갔어요. 그런데 그 기원에 7, 80대가 보글보글해. 꽉 차 있는 거예요. 세 판을 뒀는데 세 판을 두니까 1시간이면 되죠. 그 입장료가 8,000원이니까 10,000원이에요. 그 1시간 두고 또 후배가 당구를 치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 당구장에 갔더니 당구장에도 7, 80대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세 게임을 치고 나왔는데 자 모여서 일주일에 2번 정도 당구를 치고 그러면 한 달에 8번이죠. 당구 치고 저녁 먹고 게임비 내고 하면 인당 10만 원 세죠. 그러면 이제 또 2차 가자고 하면 이게 무한대죠. 그러니까 한 번에 10만 원에 한 달에 8번 만나면 80만 원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파우더 공원 가서 이제 상기 두고 봐준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논다는 것은 결국 돈이 들어가게 돼 있는데 취미생활을 즐기고 싶어도 즐기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취미는 좋아서 하는 일. 쉽게 가면 노는 거라고 할 수 있죠. 놀이. 쉽게 얘기하면. 근데 취미 놀이라는 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예요.
취미 생활하는데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간다? 머니가 들어간다는 얘기. 뭐니 해도 돈이 들어간다는 얘기. 그래서 돈이 안 들어가는 취미를 여러분한테 이제 권장을 하는데, 그걸 통해서 더 나가서 취미 테크, 노테크가 될 수가 있는 취미. 그래서 저는 이제 도서관 다니기를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하는데, 일단 도서관 다닌다는 거는 돈이 안 들죠. 두 번째, 글쓰기, 시니어 작가가 되라. 도서관 다니면서 그냥 다니지 말고 책을 또는 잡지를 뭐 등등등을 보면서 데이터를 잘 정리하면 글을 쓸 수가 있거든요. 아니 내가 어떻게 글을 씁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 쓰는 거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 컴퓨터 배우기. 컴퓨터를 제대로 배운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세상하고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문화센터 같은 데 가면 스마트폰 3일짜리 교육과정이 있어요. 제가 이제 휴대폰이 그 아들이 사줬는데 맨날 구박을 해요. 아빠 그 좋은 거 사주면 뭐래? 쓰지를 못하는데. 하는 건 뭐예요? 맨날 유튜브나 보고 카톡이나 하고 네이버나 다음 검색하는 이런 정도죠. 전화하고 전화 받고 문자 보내고 이 정도지 그 이상이 없어요. 컴퓨터만 제대로 배우면 세상하고 또 교류할 수가 있고 돈도 될 수가 있고. 네 번째, SNS 하기. 다섯 번째, 운동. 운동이 어떻게 돈이 돼요? 자,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뭐가 들어가? 병원비, 의료비. 생로병사라고 해서 늙어지면 결국 병원하고 이제 친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60대에 가는 병원하고 70대에 가는 병원하고 80대에 가는 병원하고 횟수도 달라지고 금액도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병원에 자주 가게 되면 부족한 생활비에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진료비가 나간다고 하면 결국 의료 파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 병원 안 가면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먼저 도서관 다니기. 일단 구립도서관, 시립도서관, 동네도서관 뭐 너무 잘 돼 있어요. 자, 퇴직자들, 은퇴자들이 집에서 버티면 누가 싫어해? 마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강의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유, 이제 자기가 그 직장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집사람하고 또는 애들하고 놀아본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앞으로 시간을 함께 공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건 통계에 나와 있는데 황혼이혼의 랭킹 1위가 집사람하고 취미생활 같이 하겠다는 사람. 이게 거짓말이 아닙니다. 최고의 신랑은 눈앞에 없는 거. 눈앞에서 없는 신랑. 더 나아가서 최고의 신랑이 누구냐? 산에 누워있는 남편이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들이 착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년 퇴직을 하거나 은퇴를 했을 때 집에 있지 말고 집에서 무조건 나오라. 근데 나와라. 나오는데 갈 데가 없잖아요. 그때 해결할 수 있는 게 동네, 여러분 찾아보시면 큰 도서관, 작은 도서관 너무 잘 돼 있어요. 저도 그 가서 책도 보고 신문도 보고 잡지도 보고 또 인문학 공부도 하고, 거기다 중요한 건 여름에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죠. 시원해. 겨울엔 난방이 잘 돼서 아주 따뜻해. 눈치 볼 일도 없고 자료도 무한대 있고. 그래서 도서관을 다니시면 모든 것이 해결할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 거기 보면 이제 독서 토론, 이 또 교육 프로그램들 많이 있습니다. 독서 토론을 참여해서 또 새로운 벗도 사귀고 새로운 인생길도 한번 찾아볼 수도 있고. 그 두 번째, 글쓰기를 제가 추천을 하는데, 여러분들 시니어 작가가 되어보십시오. 시니어들은 세월의 무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투밖에도 글에 깊이가 있는 거죠. 2009년도에 일본에서 그 시바다 도에라는 할머니가 99세에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을 내가지고 이게 100세에 150만 부를 판매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국내에서 이게 70만 부를 판매가 됐는데, 이때 이제 국내에 이제 광풍이 불어가지고 곡성 할매들, 또 그 칠곡 가신 아들, 이게 독립영화인데 시나리오하고 이제 뒷이야기를 엮어서 이제 책을 냈더라고. 오지게 재밌게 나이 듦.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그 문맹자들이 몇만 정도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한국의 문맹률이 2017년도 기준 311만 명이래요. 7, 80대에 글을 모르는 할머니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그때 시보다 도요 할머니의 약해지지 마라는 시집이 출간되면서 국내에 광풍이 불어가지고 시골의 경로당에 할머니들이 한글 배우는 열풍이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칠곡 가신 아들 중에 그 할머니가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웠던 게 뭐냐, 손주들이 그림책 들고 와서 할머니 이것 좀 읽어줘 할 때 공포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는 맛이 없었는데 그를 깨우치니까 모든 게 까르르 사는 맛이 나더라 이거죠. 도서관에 가면 글쓰기 도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딱 도서관에서 빌려서 이렇게 보시면서 한번 정리하다가 가슴에 와 닿는 책이 있다면 그런 거 하나 골라서 사셔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밑줄자 기호 붙이고 메모 붙이면서 테크닉을 키우시면 되고, 또 유튜브에 보면 글쓰기 그 영상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책을 내면 또 기회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돈 될 수도 있죠. 또 세 번째 재테크 취미테크 돈테크가 컴퓨터를 배우면 컴퓨터를 제대로 배운 적이 별로 없잖아요. 제가 체육관에 같이 운동했던 양반이 동네에서 철물점을 하셨어요. 철물점을 했는데 이 양반이 67세쯤 폐업을 했어요. 철물점을 폐업한 이유가 철물점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장사가 안 되느냐? 지금 젊은 친구들이 1인 가구가 많아요. 많다 보니까 그 동네 철물점에다가 이제 그 의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인터넷에서 의뢰를 해요. 인터넷에서 철물점 인테리어 하는데 전국적으로 2만 개가 넘는데요.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소액으로 창업을 해서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 아날로그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용돈 써가면서 이제 뭐 적정한 수입 가지고 이제 살다가 어느 날 가게에서도 내질 못할 정도로 힘들어지니까 이제 폐업을 했는데, 어느 날 대치것이 나오니까 결국 손을 누구한테 벌려? 와이프한테 벌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주일에 얼마나 용돈을 받냐니까 5만 원을 받는데, 그러니까 술 한 잔 못 얻어먹는 거죠. 술 한 잔 못 먹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꾀지지하고 초라해지더라고. 그래서 저한테 이 형 소주 한 잔 사줘. 그래서 이제 소주 한 잔 하는데 막 울더라고. 나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고.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참 막막하더라고요. 나도 무슨 대책이 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그러면 저기 문화센터 같은 데 다니면서 컴퓨터나 한번 제대로 배워봐라. 이 사람이 인터넷도 몰랐던 사람인데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뭐 세상하고 이제 교류를 하면서 정보도 얻고, 그래서 도서관도 다니고, 그러다가 이 양반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빈집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렇게 대여를 해주고 임대를 해주고 거의 공짜예요, 공짜.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그 예천에 연세 50만 원짜리 계약을 했는데 주민등록을 딱 옮기니까 이사 비용 줘, 집 수리 비용 줘, 집들이 비용도 주더래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그 동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참 우이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동네 형아들 누님들이 너무 이뻐한다는 거야. 이 양반이 철물점 하면서 집수리 같은 것도 하던 사람이니까, 집수리 하는데 자기가 집수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니까 사람만 불러오면 되잖아요. 그 동네 지하고 그 어우러졌던 양반들 불러다가 일을 시키면서 막걸리만 사주고, 그 사람들도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아지트를 만들어 놓으니까 가지고 이 사람이 얼굴도 피고 건강도 회복이 되고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스마트폰하고 인터넷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요새 챗 GPT, 노트북, LM, 제미나이, 클로드 이거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컴퓨터만 제대로 배워도 또 미래 설계가 가능하죠. 지금 이 양반처럼 컴퓨터 배워가지고 취미테크가 돈테크 된 거죠. 너무너무 재밌다고 하고 서울에 올라오면 이 양반은 저한테 막걸리 한 잔 사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SNS 하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뭐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 합니다. 저도 유튜브 하고 이런 거 하면 또 크리에이터 되면 돈 될 수 있잖아요. 제가 유퀴즈에서 봤는데
41년생이세요. 이 양반이. 공기업에서 정년 1년 남겨놓고 그때 IMF 때 명퇴를 하셔가지고 1년 만에 상당한 재산을 잃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 상실증하고 실어증이 걸려서 한 10여 년 고생을 했는데, 그러니까 건강도 많이 안 좋아졌죠. 어느 날 서울시에서 지하철 택배 노인들 대상으로 모집을 했는데 자기가 12대 1의 경쟁을 들고 들어갔대요. 눈에 들어오는 걸 휴대폰 가지고 찍어가지고 그거를 편집을 해서 블로그에 올리는데 파워블로거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지금 스타가 돼가지고 책을 내셨어. 꿈을 나르는 지하철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아주 바쁘시죠. 건강도 좋으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하시는데,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얘기가 돈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 돈 하나도 안 들어가면서 일거리도 만들어내고 스페어 타임, 여가 시간을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는 테크닉이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5번째, 운동. 이 운동을 선택하실 때 이제 그 80대 되신 양반들이 마라톤 하게 되면 이제 그 무릎이 나가고 비용이 더 들죠. 그래서 자기 체력, 경제적 여건에 맞게 선택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강추하는데 누축걸사. 뭔 말인지 알아요?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근데 운동한다는 게 쉽다 어렵다.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걷기. 그 운동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다? 의료비가 안 들어간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프면 인생 끝이요. 한국 사람들 90% 이상이 나이 먹었을 때 어디 가서 죽어? 요양원, 요양병원에 가서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돈이 아무리 있으면 뭐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걷기. 이 서울 둘레길, 뭐 북한산 둘레길 이런 데는 일단 서울에서 움직여 놓으니까 돈이 별로 안 들죠. 산악회를 쫓아가게 되면 요새 회비가 6만 원, 7만 원 나오고 내려와서 하산하고 식사하고 이제 뭐 막걸리 한 잔 먹으면 이래저래 돈 한 10만 원 들거든요. 이제 그 비용을 줄이려면 동네 이제 그 둘레길 같은 거 다니시면 비용이 절약이 되고, 나이 먹으면 벗어날 수 없는 게 그 심혈관 질환이거든요. 대사증후군하고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또 관리할 때 가장 좋은 것들이 이제 등산하고 걷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등산, 백두대간, 백대명산, 정맥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데 제가 백두대간 3번 종주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젊게 살고 있고 젊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세 번째, 제가 2000년 1월 3일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헬스를 하고 있는데, 나이 먹으면 이제 이 근육이 굉장히 빠지거든요. 오늘 운동하고 내일 하루 안 하면 하루 한 개 빠져요. 그리고 나이 먹으면 낙상을 많이 해요. 낙상을 하게 되면 골절이 오고, 골절 오게 되면 사망으로 이릅니다. 대개가 나이 드신 양반들이 운동을 안 하니까 골다공증이, 골이 비어 있어요. 뼈가. 그래서 뼈가 부러지는 게 아니고 으스러집니다. 등산, 걷기, 헬스를 하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심혈관 질환이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고 또 뼈도 빵빵해지는 거지. 근데 그게 기본이 뭐요? 체력이 받쳐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 사람이 죽을 때 몇 년 아프다 죽는지 아세요? 13년에서 15년 아프다가 죽는다고 하니까, 어딘가 병이 오면 그때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맛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먹는 것도 맛이 있어 없어요? 그냥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근데 운동을 하면 먹는 것도 맛있고 재미있고 소화도 잘 되고, 그죠? 오는 병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나이 먹으니까 모든 오장육부가 늙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기능을 그래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운동을 하면, 지금 7, 80대의 7, 80%가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고 하는데, 뭐 적정 생활비가 350만 원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350만 원, 그건 꿈의 돈이요. 지금 근로소득자들 55%가 300만 원 이하요. 그거 가지고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300도 못 버는데 어떻게 350을 생활비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나이 먹어서. 그리고 나이 먹어서 뭐 취업 돼야 안 돼. 여러분 60 넘으면 정규직 일자리도 없고 재첩이 안 돼.
지금 40년대생까지 하면 1차 베이비 부모, 2차 베이비 부모가 2천만 명이 생활비가 모자라서 일을 하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운동만 해도 의료비가 상당 부분 절약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 수가 있고 요양원에 가보세요. 간이 침대 한 칸이요. 마지막 6번째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 사례 하나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선배 한 분이 50대 때 회사에서 성과급을 받아가지고 연천에다가 땅을 한 300평을 사신 거야. 그러니까 이게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300평 큰 돈도 아니죠. 정년 전에 명퇴를 해가지고 이제 위로금을 받아서 200평을 사고 500평인데 이 양반이 거기다가 뭘 했냐면 농막을 지어놓고 그냥 난을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지금 난 전문가가 돼가지고 강의도 다니고 또 자기가 이 500평이면 땅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농막도 제대로 지어가지고 이제 세컨하우스도 만들고 땅거리고 사는 거야 지금. 이게 취미를 돈으로 만든 거죠. 이게 최고의 취미 6번째 취미가 재테크 공부를 하라. 뭐 주식, 경매, 채권 다양합니다. 도서관 다니면서 투자 관련 도서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돈 안 들이고 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토론회도 있어요. 그런 데 가서 또 참여해보고 나이 먹었다고 구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재테크할 때는 중요한 것은 재테크 잘못하면 파산이 옵니다. 과도한 욕심은 곧 폐가 망신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예를 들어서 뭐 돈 1,000만 원 가지고 주식을 한다. 그래서 한 달에 한 3, 40만 원만 따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가게에 굉장히 큰 보탬이 될 수 있는 거죠. 1,000만 원을 이제 날리면 안 되지만 1,000만 원을 날린다고 해도 그 가게에 크게 이렇게 뭐 파산할 정도는 아니니까 그 정도 소액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한 달에 30에서 50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 한다면 일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무 경업 이거 공자가 한 얘기인데 부자가 되는 데는 정해진 직업이 없다. 돈을 버는 데는 직업이 귀천도 나이도 따지지 않는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노는 방법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노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되고 취미 테크, 노테크, 재테크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또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